릴리, 김서방네 부모님에게 하나도 지원받지 않은 거야. 김서방 졸부 집안 아니었어? 너 이렇게 살려고 한국 온 거니? 아빠,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한국의 사위집에 찾아온 영국의 변호사 아버지가 딸이 살고 있는 사위집을 보더니 경악을 하며 딸과 크게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화가 났던 영국 아버지가 몇 분 뒤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3살 영국 여자 릴리라고 해요. 7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4살 된 아이까지 있답니다. 사실 7년 전에 저는 영국에서 레스토랑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이 변호사셨는데요. 꽤 큰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맡으셨죠. 그리고 이렇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저와 제 오빠도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발했던 저는 방 안에서 하는 공부와는 잘 맞지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책 앞에만 앉으면 집중도 안 되고 바로 졸음이 쏟아져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확고해졌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되려면 다른 직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반면 저희 오빠는 저와 달리 착실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는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죠. 아빠는 제가 결국 대학도 가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걸 늘 탐탁지 않아 하셨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걸 저도 잘 알았지만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했죠. 항상 웃음 가득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의 식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런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던 날이었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레스토랑 안에서 서빙을 하는 중이었는데 한 동양인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이처럼 깨끗한 피부와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모습에 저는 동양인 고등학생 아이가 영국에 와서 유학 중인 건가 생각했죠. 아무튼 그 동양인이 어린 친구라 생각했던 저는 그 남자의 자리에 다가가서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혹시 술은 없나요? 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주문에 깜짝 놀랐죠. 어린 학생이 술을 마시겠다는 건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런데 웬걸 그 남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25살이라는 겁니다. 즉, 당시 저와 동갑이었던 거였죠. 정말 엄청 어려 보였는데 20대 중반이라니 무척 놀랐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인들이 유독 나이에 비해 다들 어려 보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었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친절히 서빙을 하며 간단히 대화도 건네봤죠. 런던에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 그 동양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행과 모험을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런던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학교를 휴학하고 큰맘 먹고 길게 여행 기간을 잡아서 오게 됐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좋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국 미녀분도 볼 수 있고요. 그 순간 우리 둘은 눈을 진하게 마주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둘 다 미소를 지었죠. 네, 그 침묵은 사랑의 스파크였습니다. 별 얘기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둘 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요. 아무튼 저는 그 남자의 자리에서 물었어요. 여행 도중 무엇을 하실 거예요? 그 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예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중에 그림을 구경하고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여행은 새로운 낭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저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에 감명을 받고 점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저도 사실 예전에 예술에 관심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손님이 없어 그 남자와의 소소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식사 중임에도 제가 옆에 서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즐거워 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는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을 한 뒤 나가기 전에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이 볼세라 얼른 받고는 그 남자를 향해 윙크를 했죠. 그때부터 지금 저의 남편 준호와 저와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났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지지했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진지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준호는 한국에서 온 남자였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건실하게 살아가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모아 이렇게 여행까지 오게 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에서 함께 일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열심히 배워 나중에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아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준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여태 제가 만나봤던 영국 남자들은 준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남자들이 잘 없었답니다. 덩치만 컸지 속은 아직 아이에 머무는 껄렁껄렁한 영국 남자들보다 외적인 건 어려 보이지만 성실하고 속은 진국인 한국 남자 준호가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또 서로 나이도 같으니까 뭔가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준호를 만나며 한 가지 우울한 점이 있긴 했어요. 저와 준호는 동갑인데 말했다시피 준호가 엄청 동안이다 보니 동갑인데도 제가 훨씬 누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준호 말고도 한국 남자들은 다 동안으로 보여서 이건 그냥 타고남의 차이 같아요. 처음에는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내 남자가 젊어 보이는 건 좋은 거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준호와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점점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해야겠다고요. 준호도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호의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사별하셔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변호사로서 밤낮 없이 일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제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죠. 물론 저와 자주 부딪히긴 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매우 아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실까봐 걱정도 되었죠. 아무튼 저와 준호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릴리의 남자친구 준호 킴입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한국식으로 인사를 드렸죠. 근데 아버지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식사 내내 아버지는 준호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고 나중에는 대놓고 무시까지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태도에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따로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죠. 아빠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아빠는 릴리, 아빠가 항상 말했지 않니? 그냥 영국에 사는 평범한 영국인 만나 평범하게 결혼하라고. 저 남자는 딱 보니 졸부 집안에서 자라. 지가 하고 싶은 예술이나 펑펑함에 달하는 히피족 같은데 그런 동양인 남자에게 감히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넌 왜 이렇게 항상 아빠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 라는 거예요. 저는 준호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며 울먹였지만 아빠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빠의 눈에는 준호가 어린 한국 남자에다 껄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졸부 집안에서 자라 여행이나 다니면서 흥청망청 사치하는 그런 남자로 보였겠죠. 근데 준호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고 열정과 끈기 그리고 깡이 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준호는 아버님 만난다고 큰맘 먹고 새로 정장까지 하나 맞춰서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하며 멋쩍게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하여간 아무리 아빠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아빠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변호사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의 병이라도 든 건지 예전보다 더 독불장군인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영국 생활을 포기하고 준호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건너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반대하든 말든 그냥 준호와 결혼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준호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는 준호와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렇게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냥 통보했어요. 설득해봤자 제 말을 안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아빠는 내 멋대로 해라. 그 대신 너의 결혼에 경제적 지원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죠. 상관없었어요. 아빠가 해준 넓고 좋은 맨션에서 눈치 보면서 살 바에는 심지어 단칸방이라도 준호와 둘이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준호와 서울에 있는 작은 집을 얻었어요. 사실 준호가 모아놓은 돈이 꽤나 있었고 준호의 부모님께서 지원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한 번에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미리 비축해두고 처음에는 조금 작은 집에서 시작해 나갈 계획이었어요. 영국에 살 때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준호와 함께 사는 것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회사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영어학원 강사 자리를 구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차곡차곡 저축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1년쯤 뒤에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릴리 아빠다. 지금 한국이야. 넌 어떻게 된 애가 전화 한 통이 없니 그래. 누구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센 거야? 난 도저히 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니. 당장 이 아비를 보러 오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미웠던 건 사실이지만 피는 못 속이는지 정작 아버지께서 제가 보고 싶어 저를 보러 한국까지 왔다고 하니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얼른 아버지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머물고 계시다는 호텔로 아버지를 모시러 갔죠.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역시 유능한 변호사라 그런지 서울에서도 꽤나 좋은 호텔에 며칠 동안 머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간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에 대한 미움이 꺾인 건지 저희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셨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는 이제 릴리, 너네 신혼집으로 가자. 어떻게 사는지 좀 봐야겠다 라고 했어요. 저는 거리낄 게 없어서 아버지를 데려갔죠. 근데 골목길 깊숙이 들어가며 오르막길을 오르니 아버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 앞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오마이 갓이라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좁은 집을 보자 더더욱 놀라며 갑자기 제게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일리, 준호의 부모님에게 하나도 지원받지 않은 거야? 준호 졸부 집안 아니었어? 이렇게 살려고 한국 온 거니? 그놈의 졸부 소리를 또 듣자 저도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준호 씨는 그간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저와 함께 알뜰하게 살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 나가고 있다고요. 준호 씨 아버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홀로 자수성가로 기업체까지 키워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졸부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안 믿으세요? 준호는 지금도 저를 위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뒤에 쉬지도 않고 바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한 남자예요. 그러고서 저는 아버지에게 저희들이 알뜰하게 저축해 나가고 있는 통장을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제 말과 통장을 보자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한숨만 쉬면서 한동안 멍하게 계셨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준호를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실 아버지도 영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인지 평소에 부잣집에서 편하게 자란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준호가 그저 졸부 집안에서 편하게 자라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여행이나 다니는 날라리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준호의 외모가 피부도 곱고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앳돼 보이고 곱상한 모습이라 더더욱 그렇게 보였다고 하셨죠. 하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준호가 정말 곱상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하여간 준호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마자 아버지는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갚겠다며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자금을 많이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준호는 매달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붙이며 무조건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준호의 태도에 또 감동받고 말았습니다. 장인 어른의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처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그 태도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고집 하시는데 서로 갚겠니 괜찮니 하다가 결국엔 준호가 지고 말았죠. 아무튼 그 이후 우리 아버지와 준호는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 지금은 준호를 아들처럼 여겨요. 준호는 요즘도 여전히 저희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저도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쉬었던 학원 강사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준호를 돕고 있답니다. 아직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마음만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사실 영국에서 생활할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었어도 뭔가 정말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멋있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으니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한국의 건실한 청년과 만나 결국 아버지의 마음까지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릴리 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